오마하 노트, 오마 현인의 원칙을 기록하고 투자로 번역합니다. 주식 반토막 마이너스 48%의 비명 지를 때 버핏이 웃었던 진짜 이유. 여러분의 계좌가 하룻밤새 반토막이 나고 뉴스에서는 연일 제2의 대공황이 온다고 떠듭니다. 기름값은 자고 나면 올라 있고 마트의 물건값은 무서울 정도로 치솟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주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공포에 질려 모두 팔아치우시겠습니까? 1974년의 미국은 지금 우리가 겪는 경제 위기와는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오일 쇼크로 인해 주유소에는 기름을 넣으려는 차들이 수 킬로미터씩 줄을 섰고 번호판 홀짝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무려 12.3% 폭등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하며 국가적 신뢰마저 무너졌죠.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도살장이었습니다. 2년 만에 다우지수가 45% 폭락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주식에 주자만 들어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해 11월 네브래스카의 한 사무실에서 44살의 워런 버핏은 포브스 기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 기분요? 하렘에 들어온 성욕 넘치는 남자 같습니다. 지금이 바로 투자할 때입니다. 모두가 파산을 걱정할 때 그는 왜 이 아수라장을 천국이라 불렀을까요? 오늘 우리는 버크셔 해서웨이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가장 거대한 부의 기초를 닦았던 1974년의 진실을 깊이 있게 파헤쳐 봅니다. 파트 1. 숫자의 함정, 가치와 주가의 잔혹한 전쟁. 자, 이제 1974년 주주서한에 기록된 실제 데이터들을 펼쳐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초보 투자자와 고수 투자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1974년 한 해 S&P 500 지수는 배당을 포함하고도 마이너스 26.4%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1억 원을 투자했다면 1년 만에 2,600만 원이 증발한 셈이죠. 그럼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어땠을까요? 자, 이제 여러분이 깜짝 놀랄 진짜 기록을 공개합니다. 1974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는 무려 마이너스 48.7%였습니다. 시장보다 2배나 더 처참하게 박살난 겁니다. 1억 원을 넣었다면 1년 만에 5천만 원이 사라진 셈이죠. 하지만 여기서 전율 돋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주가가 반토막이 나던 그해 버크셔의 진짜 내실을 보여주는 장부 가치는 얼마였을까요? 놀랍게도 플러스 2.1%였습니다. 주가는 반토막이 났는데 기업의 실제 자산과 이익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버핏이 하렘에 들어온 기분이라고 외쳤던 진짜 이유입니다. 기업은 작년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고 내실은 더 단단해졌는데 공포에 질린 시장이 그 기업의 가격표만 반값으로 후려쳐서 내놓은 겁니다. 버핏은 이 48.7%의 폭락을 보며 피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니요. 그는 주주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시장은 우리에게 가격을 제한할 뿐 우리가 그 가격에 동의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시장이 미쳐서 헐값에 제한할 때가 우리의 가장 큰 기회다. 버핏은 2% 성장한 가치와 48% 폭락한 가격 사이에 거대한 틈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이 바로 부자가 되는 통로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파트 2. 버핏의 위대한 쇼핑, 위기 속의 다이아몬드. 그렇다면 버핏은 그 공포의 정점에서 무엇을 샀을까요? 단순히 싼 주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잡아먹고 성장할 수 있는 독점 기업들을 골라 담았습니다. 첫 번째는 전설적인 투자로 기록된 워싱턴 포스트입니다. 당시 워싱턴 포스트의 시가총액은 약 8천만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버핏이 계산한 이 회사의 실제 자산 가치는 4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무려 80% 할인된 가격이었죠. 당시 시장은 종이값이 오르고 광고 수익이 줄어들 거라며 비관론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생각했습니다. 종이값이 올라도 사람들은 뉴스를 봐야 하고 독점적인 신문사는 광고료를 올릴 수 있다. 이건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최고의 무기다. 결과는 아시다시피 수백 배의 수익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는 파산 위기에 몰렸던 보험사 가이코입니다. 당시 가이코는 방만한 경영과 사고 보상금 폭증으로 주가가 90% 이상 폭락하며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모두가 도망갈 때 버핏은 가이코의 비즈니스 모델에 주목했습니다.
설계사 없이 전화로 직접 보험을 파는 이 효율적인 구조는 경영진만 바뀌면 다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다. 그는 파산의 공포 속에서 가이코의 지분을 쓸어 담았고, 이는 훗날 버크셔 제국의 가장 강력한 현금 인출기가 됩니다. 세 번째는 시즈 캔디였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설탕값, 인건비가 폭등하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버핏은 시즈 캔디가 가격을 올려도 아이들이, 그리고 연인들이 캔디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가격 결정력이야말로 인플레이션 시기의 생존 열쇠다. 그는 이 확신을 바탕으로 74년의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Part 3. 1974년이 던지는 뼈 아픈 질문.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시간입니다. 1974년의 버핏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많은 사람이 가치 투자를 말하지만 정작 자신의 계좌가 마이너스 50%가 찍히면 버티지 못하고 손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산 것이 기업이 아니라 숫자였기 때문입니다. 버핏이 74년의 폭락장에서도 웃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기업의 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자기 가게 물건값이 싸졌다고 가게를 팔아버리지는 않으니까요. 버핏은 1974년 주주서한에서 아주 중요한 조언을 남깁니다. 비즈니스의 성격이 나쁘면 아무리 훌륭한 경영자도 이길 수 없다. 그는 원래 본업이었던 섬유 공장이 인플레이션과 경쟁에 밀려 무너지는 것을 보며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안 되는 사업에 돈을 더 붓는 대신 그 돈을 빼서 워싱턴 포스트나 가이코 같은 진짜 좋은 비즈니스에 수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 배분의 예술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어떤 자산을 버리고 어떤 자산을 끝까지 지킬 것인가. 1974년은 버핏에게 그 선별 능력을 완성해준 최고의 훈련소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기업이 인플레이션에도 가격을 올릴 수 없고 매년 엄청난 설비 투자를 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지금의 위기는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인플레이션을 이길 독점력을 가진 기업의 주인이라면 지금의 하락은 버핏이 말한 금비가 내리는 순간일 뿐입니다. 파트 4. 결론. 당신의 1974년은 바로 지금입니다. 1974년 40달러까지 떨어졌던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는 50년이 지난 지금 얼마가 되었습니까? 한 주당 수억 원을 호가하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주식이 되었습니다. 버핏의 부는 1974년이라는 그 어둡고 긴 터널을 묵묵히 걸어갔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는 남들이 공포를 팔 때 미래를 샀습니다. 그는 차트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인류가 계속해서 신문을 읽고 보험에 가입하고 사탕을 먹을 것이라는 상식에 베팅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1974년의 오일 쇼크는 지금의 에너지 위기로, 당시의 워터게이트는 지금의 정치적 혼란으로 이름만 바뀌어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위기는 가짜를 걸러내고 진짜를 더 빛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좌에 파란 불이 들어와 있습니까? 세상이 곧 망할 것처럼 떠들고 있나요? 그렇다면 1974년의 버핏을 기억하십시오. 우산을 던져버리고 그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바구니를 준비하십시오. 훗날 누군가 시장이 폭락한 해를 돌아보며 그때가 최고의 기회였지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그 기회를 잡은 주인공이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의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이 이 폭락장 속에서 믿고 있는 단 하나의 기업은 무엇인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시장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는 진짜 투자 공부를 원하시나요? 오마하 노트를 구독하세요. 60년치 주주서한을 관통하는 버핏의 핵심 전략을 통해 1965년부터 2024년까지 버크셔의 투자 여정을 한 줄로 이어서 보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